때 쓰는 연골이 귀연골, 비중격 연골, 그리고 기증늑연골, 자가늑연골 이렇게 4가지 정도를 사용을 하는데, 귀연골은 사실 우리가 같은 연골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귀연골은 우리가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구겨지는 유연성이 높은 그런 연골이어서 코 기둥을 세우고 코끝을 만든 다음에 그 위에 이제 모자처럼 캡처럼 씌워주는 역할, 그리고 조금 쌓아서 높이를 조금 더 높이는 역할, 이 정도의 역할로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단단한 연골이죠. 우리가 코 수술할 때 비중격 연장을 하는데 원래 있던 비중격에서 연장을 하는 거니까 같은 비중격을 가지고 연장을 한다, 이런 개념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적합한 연골이죠. 근데 문제는 너무 양이 작기 때문에 작은 비중격을 일부를 떼서 그걸 또 연장을 한다 라고 하면은 이제 조금 모자랄 수밖에 없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거죠. 기증늑연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체에서 기증받은 늑연골을 가지고 이제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세포를 제거한 그런 늑연골을 얘기를 하는데, 세포를 제거했다는 얘기는 살아있는 연골은 아닌 거거든요. 내 걸 직접 떼서 사용할 때는 내 세포가 그대로 살아있고 그 세포가 이식이 돼서 거기에서 이제 자라난다면, 기증늑연골은 살아있는 세포는 아니고 약간 무기물에 가깝기 때문에 이제 기증늑연골이랑 자가늑연골은 완전히 조금 성질이 다른 거라서 기증늑연골을 사용을 했을 때 코끝이 뭐 떨어지고 이런 증상이 생겨요. 그래서 기증늑연골을 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을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에요. 자가늑연골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재료이고, 재료의 양도 풍부하고 생체 적합성도 좋고, 그리고 수술 결과도 좋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내 걸 가지고 수술했기 때문에 뭐 염증이나 이런 게 생길 가능성도 낮고, 4가지 정도가 있지만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에 따라서 뭐 늑연골 사용하는 게 난 싫다라고 하면은 뭐 비중격하고 귀연골하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수술하기도 하고, 나는 화려하고 예쁜 코를 원한다 라고 하면은 늑연골로 바로 가는 경우도 있고. 사실 귀연골 뗄 때 우리가 귀 뒤로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절개를 해서 연골을 떼는데 딱 그 부분에 귀 필러를 놓긴 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귀 필러를 시술해 본 적은 없고, 이제 귀 필러 시술한 사람들을 보면 귀 뒤가 이렇게 약간 뭐 달려있는 것처럼 묵직하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그 위에 절개를 하면 필러도 노출이 되고 필러가 뭐 흘러나와서 빠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필러를 하신 분들이 뭐 귀연골을 떼는 것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이제 귀 필러가 뭐 빠져나가거나 소실되기 때문에 그 귀 필러의 효과가 없어진다? 그러면 수술 전에 미리 녹여야 되는 거예요? 녹이고 뭐 제거한 다음에 다시 나중에 추후에 뭐 다시 귀 필러를 시술하던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